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파트 2, 자소서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소서 항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그 취지에 맞게 쓰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방식의 자소서를 쓰는 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가지고 자소서를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패턴을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파트 1에서 했던 항목별 취지에 맞춰서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방식이 수월하다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더 적합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LMS상에 여러분 워크시트 이제 올리셔야 되죠. 이 과목 졸업 필수 과목인 거 아시죠? 그리고 페일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라도 한 줄 두 줄이라도 작성을 해서 패스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이번 수업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서가 뭐라고 했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한 장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하는 자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 나를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자소서를 쓰려면 이제 직무 역량 키워드 중심으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설득력 있게 자소서를 쓰실 때는 지금의 공식처럼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경험이 중요시 된다는 거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아실 거고, 자, 무조건 경험이 나오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파트 1 강의 때 제가 여러 학과의 자소서를 보여드렸지만 모든 경험이 나오면 그 경험 다음에는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가 반드시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할 때, 내가 아니면 진짜 그 회사에 생활을 할 때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 게 왜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아주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런 경험했어요. 끝! 하면 그냥 경험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게 되지만 내가 경험을 이런 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나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잘 분석한 후에 1주차 때 우리가 취업 전략하면서 제가 워크넷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직무의 내용 탐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여기서 써먹으려고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업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회사 생활하는데 특히나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는 어떻게 되는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쓰게 된다면 매우 설득력 높은 자소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여기에 있는 직무 중심으로 어떻게 맞춰서 쓰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의 경험이 왜 어떻게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 내용 그리고 이런 업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전략 시간에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자,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장례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료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였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워크넷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료 찾아보시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장례지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장례지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그런 특징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지도사는 1번서부터 11번까지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한대요. 자, 이런 구체적인 업무라는데 각각의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업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강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래 전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장애용품을 준비하기 위해선 준비성이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장례 절차나 일정이나 염습 방법이나 장애용품 등에서 그 상주들한테 설명하려면 전달력도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아무래도 총괄 운영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행사에 대한 운영 능력도 필요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자, 준비성도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하고 행사 운영도 다 필요한데 나도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야?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준비성이 있었고 꼼꼼함이 있었고, 그렇죠? 행사 운영 능력이 있었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 찾아내면 사실 이런 공통점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사회복지사 하는 업무는 1번서부터 이렇게 9번까지 쭉 워크넷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이런 업무를 해요. 이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쭉 봤더니, 아, 요런 걸 하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네.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역량이 필요하겠네. 업무와 매칭을 해서 역량을 쭉 뽑았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섬세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원칙 중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책임감이나 내담자 심리기제에 대한 이런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나도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그 다음 작업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도 어떤 공통점이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번 찾아봤더니 원칙과 뭐 내담자 중심, 내담자의 심리기제를 이해하는 것, 상황대처, 의사소통이 나도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빨간색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가 공통점을 찾아내면 이 공통점을 갖고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이때 자소서 항목의 개수만큼 공통점을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LMS 사이트에 자소서를 몇 개 항목을 씁니까?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 그래서 4개 항목을 쓰죠. 그래서 저는 공통점을 4개 고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쓰는 항목이 5개라고 하면 공통점을 5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어요. 네, 골랐어요. 자, 다른 거. 제가 여기 뭐 사회복지나 장례 지도만 예를 들었는데, 품질 관리 볼게요. 품질 관리는 어떤 직무별 역량이 필요하냐? 꼼꼼함, 뭐 검사 장비 활용, 또는 원칙 중심,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필요 역량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 골라보시면 좋겠죠.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판단력, 숫자 감각, 설명, 엑셀 활용, 뭐 보험 지식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거 공통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F&B다. 그러면은 서비스 마인드, 대화 기법, 테이블 세팅에 대한 지식, 연애 준비 경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통점을 우리가 쓰는 질문의 개수만큼 찾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내가 뽑은 공통점을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우리가 방금 전에 사회복지사한테, 일 잘하는 사회복지사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대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원칙 중수가 있었고요. 내담자 심리 기제를 이해해야 되고요. 빠른 상황 대처를 좀 해야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공통점을 골랐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공통점을 고른 후에 오른쪽에 이제 내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죠. 요걸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매칭해 보는 거예요. 자, 매칭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성장, 성격, 학창, 지원 동기 아래 방금 매칭했던 키워드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성장 과정 안에는 원칙 중심에 대한 얘기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원칙 중심에 대해서만. 성격의 장단점은 빠른 상황 대처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은 내담자 심리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의 상담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의사소통 능력만 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매칭해요? 매칭하는 기준이 있어요? 사실 매칭하는 기준은 없는데요. 이럴 수 있죠. 내담자 심리 기제를 이해하는 게 성격의 장점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그죠? 이게 성격의 장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 엑셀 활용 능력이 성격의 장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엑셀 활용 능력이 성장 과정으로, 물론 성장 과정이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엑셀 활용이나 이런 배운 지식 같은 건 대부분 학창 시절에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성장 과정의 원칙 중심, 이런 빠른 상황 대처,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얘기하면 왜 그 성장 과정의 이 첫 번째 항목을, 요 항목을 채우기 위해서 4가지를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원칙 중심 하나를 갖고. 자, 어떻게 쓰냐? 왜 사회복지사에게는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업무적으로 중요할까요? 그럼 당신은 원칙을 잘 지켰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원칙, 힘들지만 원칙을 지켰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은 뭔가요? 이런 배운 점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업무에 적용해 볼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맨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 맨 첫 번째 항목이 어디입니까? 요 항목에 들어가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요? 빠른 상황 대처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뭐 있어요? 빠른 상황 대처가 왜 사회복지사 업무에 중요한데요? 그런 빠른 상황 대처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빠른 상황 대처를 하면서 본인이 배운 점은 뭔데요? 이런 빠른 상황 대처 능력으로 어떻게 사회복지 업무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요. 내담자 심리기제를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사회복지사 업무에 중요한데요? 그럼 내담자 심리기제를 이용해서 현장 CSB나 어디에 적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운 점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심리기제를 잘 알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적용을 해보시겠어요? 마지막은요. 의사소통 능력이 왜 중요해요? 사회복지사에게. 그럼 의사소통 능력을 잘 발휘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만, 이건 지원 동기가 맨 마지막에 그런 방식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설명 안 한 게 단점이죠, 여러분. 단점은 파트 1 때 제가 단점 설명드렸죠. 단점은 뭐다? 내가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다? 그쵸? 그래서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장점 아래다 써주시면 돼요. 입사 후 포부 파트 1 시간에 말씀드렸죠? 입사하면 다음에 2가지 원칙,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웃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원 동기 아래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파트 1 때는 성장 과정은 어떤 걸 묻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고요.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역량 키워드 중심으로 쓰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기에 있는 역량 키워드, 사교성이라는 역량 키워드를 갖고 동그라미 1, 2, 3, 4의 내용을 섞어서 쓴 사례를 제가 한 5개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5개를 쭉 읽다 보면은 동그라미 1, 2, 3, 4가 왜 중요해요? 그랬던 경험 있어요? 뭘 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요게 다 들어간 사례도 있고 1번이 없고 2, 3, 4만 들어간 사례도 있고 이제 섞여 있긴 하거든요. 쓰는 패턴을 조금 익숙하게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훨씬 수월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사교성을 키워드로 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날 때 사교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해요? 1번 나왔네요. 대학교 3학년 4주 동안 중촌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했는데 이용자들을 만나서 욕구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근데 복지관의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참 다가가기가 어색했는데 사교성 발휘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2. 그런 경험 있니? 썼네요. 3. 배운 점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2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정말 내 생각처럼 우리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구나. 다가가도 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따라서 4번 어떻게 해요? 이용자분들께 먼저 다가가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번까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을 써주시게 되면 사교성이라는 한 항목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글자 수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글자 수가 크기가 18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글자 크기 10으로 줄이면 내용 그렇게 많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써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의 키워드는 팀워크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여러분도 내가 평가자고 내가 면접관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엔 1번 들어갔죠, 2번 들어갔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이 어디까지 썼고 2번을 어디까지 썼고 그래서 배운 점 들어간 거 어디까지고 적용점 어디까지인지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네, 저는 다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예, 이분은요,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 선배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강점인데요. 이런 강점 때문에 정말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존중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 조금 희생하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대요. 이분은 경험을 2번을 먼저 쓰셨네요. 맨 위에. 자, 2번을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CJ에서 일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2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3번 뭐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두루두루 잘 지내는 이런 사교성은 팀워크를 갖추는데 이런 업무에서 되게 중요하다. 1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될 자신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4번. 그러니까 이분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느낀 점이라는 3번이 없이 경험을 많이 쓰시고 1번 이런 팀워크, 이런 내가 사례에서 보여줬던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뒤에다가 1번을 쓰시고 4번을 연결해서 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방식이 뭐 왜 중요하고 그런 경험이 있니? 배운 점이 뭐야? 어떻게 적용할 거?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아도 조금 순서가 바뀌더라도 전체 흐름이 잡힐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도전 정신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좋은 수업 연구대회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과제와 시험 준비로 바쁜 시기에 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 나름은 고충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경험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친구 한 명과 함께 수업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제일 좋은 의견과 방법들을 모아서 수업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의견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계획안을 쓰고 교수 매체를 제작하고 그리고 시연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쪼개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에 익숙치 않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이런 대회를 나가면서 자신감을 배웠고 배운 점이 나왔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필요한 게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2번의 경험을 쓰고 배운 점이 있네요.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 향상된 직무 역량을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할 거고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요. 이러한 자신감이 왜 중요한지 1번은 안 썼어요. 네, 이런 도전 정신이 왜 중요한지는 안 쓰고 2번 경험 위주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3번 이런 배운 점을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해 보겠다. 4번 연결해서 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경험의 케이스를 쓰셨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항상 보면 저는 이런 단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자소서의 시작을 저는이라고 쓰는 건 매우 촌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학 시절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장례식장으로 실습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입관 절차와 장례식 진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입사 후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입관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는 실습을 했을 때 저는 진심을 다해서 예를 갖췄고요. 담당 직원분께서 예를 갖추고 제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좋았다면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은 후에 더욱더 열심히 장례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끝날 때쯤 유가족분들이 직원들에게 사례금 드리는 상황을 보았는데 이건 규칙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대응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장래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완벽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뭐가 필요해요? 장래 순서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앞으로도 업무가 빨리 되니까 장래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번을 우선 썼고요. 자신의 2번 경험을 위주로 썼습니다. 배운 점보다는 제가 현장에 갔더니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위주로 많이 2번과 3번에 적절히 섞었었죠. 그리고 4번에 내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마무리로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직무 역량 키워드로 하는 마지막 사례 한번 보고 이번 시간 강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 중 저희가 식사를 할 때 맛은 어떠니?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많이 먹고 힘내 라고 말씀 주시는 영양사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터라 학교의 급식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때 만났던 영양사 선생님의 식단은 맛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눈에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양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학생들에게 맛과 영양의 두 가지 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양사의 꿈으로 식영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전공 공부를 하면 식품의 구성, 구조, 성질,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냈고 또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허용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를 관리하는 햅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영양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고객의 모습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로 제가 배운 걸 잘 활용해서 고객들이 맛난 먹거리, 좋은 건강한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먼저 경험했고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학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서 이런 전문성도 키웠고 그러니 경험과 전문성을 합쳐서 내가 당신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런 적합한 영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적용점에 4번까지 작성을 해서 모두 완벽하게 직무 역량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소서의 항목의 어떤 취지나 목적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소서 작성하는 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LMS의 자소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여러분의 몫으로 온전히 남았습니다. 오늘 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던 두 가지 패턴 중에 여러분에게 좀 더 적합한 거,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아주 적은 글자 수든 몇 줄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LMS 상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